자, 평면좌표를 배웠으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말이 방정식이지 얘는 결국 그냥 1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게 1차 함수지. 근데 생각해봐, 얘를 좌변으로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문자가 두 개고 최고차의 개수가 각각 1인 1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함수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단원의 내용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그냥 1차 함수 구하는 법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평면 좌표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나 혹은 기울기 이런 것 등을 가지고 1차 함수를 구하는 법을 배울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부터 나오는 1차 함수를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왜 두 조건이나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한 점만 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죠 당연히. 이 지나는 한 점만 안다고 치고 요 놈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모르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1차 함수 혹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로 특정해 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답은 무수히 많다가 돼버려. 근데 그럼 의미가 없죠. 또는 내가 기울기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대충 요 정도 기운 직선입니다 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얘는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너도 역시 무수히 많아진다. 따라서 한 점과 기울기를 동시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나는 한 점을 내가 A라고 잡고요. A는 x1, y1이라 적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한 이 정도? 요 정도라고 합시다. 요 정도 기울어진 직선, 이때 기울기를 내가 그냥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요 직선의 방정식, 이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 정도인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이므로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를 내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생각해보자. 내가 이 직선 위에 아무거나 점 하나를 잡았다고 쳐볼게요. 이 점 P를 내가 x, y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x, y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x, y를 요놈과 요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자, 기울기는 중학교 때에서도 배웠겠지만 기울기는 x값 증가량분의, 혹시 모르면 알아놔야 되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혹은 감소량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보라색 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직선 AP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고요. 요 놈은 기울기가 m이에요. 그지? 얘는 언제나 성립하겠죠? 이 점 P가 어디든 간에.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양변에 x-x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y-y1은 m x-x1이 되고요. 자, y1을 넘겨주면은 y는 m
x-x1 플러스 y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는 y는 mx-x1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가 있다. 됐죠? 따라서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두 번째 조건 선생님 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이랑 기울기를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뭐랑 뭐를 알아도 구할 수 있냐면 그냥 두 점을 알아도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나야 돼. 두 점을 알아도 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점 A를 내가 x1, y1이라고 잡고요. 점 B를 x2, y2라고 잡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공리야. 공리여서 그냥 그렇구나예요. 그냥 그렇구나고 약속이라고 봐도 되죠. 자, 요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구해보면은 우리 원래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건이 두 점을 줬어. 근데 우리는 두 점을 알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구할 수 있고 마침 이 두 점의 기울기는 이 전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은 사실상 기울기를 준 거예요. 얘가 기울기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알아도 구할 수 있죠. 그 지나는 한 점을 여기로 잡든 상관없어요. 나는 근데 여기로 잡아볼게. 그러면 우리 공식에 의해서 y는 아까 요 공식 말하는 거야. 요 공식에서 기울기가 요렇게 바뀐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 플러스 y1이다. 아니면 여기를 x2, y2로 바꿔도 상관없죠. 왜? 너도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됐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는 굳이 유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 x 절편과 y 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x절편, y절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x절편과 y절편이 뭐냐면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x절편은 어떤 함수와 써줄게. x절편은 어떤 함수와 x축의 교점이야. 그걸 x절편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y절편은 당연히 어떤 함수와 y축의 교점이겠죠. 여튼 이렇게 x절편, y절편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자, 그랬을 때 이 점은 y절편이겠죠. 이 y절편을 내가 0, b라고 합시다. 자, x절편은 a, 0이라고 할 때 얘는 말이 x절편, y절편이지 사실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뭐 절편이기 때문에 따로 공식을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해 볼게요. 먼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듯이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 요 점을 B라고 잡고 요 점을 A라고 잡을 때 선분 AB의 기울기는 당연히 X 증가량, 근데 지금 X 증가량이냐 감소량이죠? 뭐 상관없어요. X 감소량분의 Y는 증가량이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A분의 B다. 요게 기울기죠. 자,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빼기 요놈 빼기 요놈 하는 거야.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을 내가 얘로 잡는다면 뭐 얘로 잡아도 상관없죠, 당연히. 근데 이 A, 0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지나는 점이 A, 0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가 돼요. 자, 여기서 양변을 B로 나눌게. 양변을 B로 나누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 A분의 1 X를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됐지? 따라서 X절편 Y절편을 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됐지? 자, 나머지 두 조건을 이용해서는 함수 형태로 구했지만 세 번째 조건인 절편을 줬을 때는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구했다. 상관이 없어요. 됐지? 그리고 또한 얘를 이쁘게 Y는 어쩌고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문제 조건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정리하든 말든 정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여기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결국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한 점과 기울기예요.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결국 한 점과 기울기인데, 물론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인데, 이 한 점에 대해선 지나는 한 점에 대해선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요 기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기울기랑 플러스 개념으로 기울기랑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중에 탄젠트란 개념이 있었어요. 탄젠트란 삼각비가 있었어. 이 기울기와 탄젠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생각해봐. 내가 어떤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뭐 x축과 언젠간 만나겠죠. 무조건 1차 함수는 x축과 언제든 언젠간 만나니까 여기를 대충 x축이라고 잡을게.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A라고 잡고요. 여기를 A, B라고 잡을게. 그리고 여기를 뭐 편의상 0,0이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아직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안 배웠으므로 여기를 일반성을 위해서 C,0이라고 잡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두 점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즉 기울기 m은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이 점 A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그었어. 그러면 90도가 돼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으면 이 삼각형 ACH는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에 여기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각도가 뭔지 모를 때 미지수 세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란 개념을 배웠어.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 자,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면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배웠죠. 물론 각도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높이, 그리고 빗변이 아닌 다른 길이를 밑변이라고 부르니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근데 우리 이 수선의 발 H의 좌표는 A, 0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너 바로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이 점에 A의 X좌표가 A니까 너도 X좌표가 A예요. 하지만 높이는 서로 다르지. 너는 높이가 B고 너는 높이가 0이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밑변의 길이를 A-C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높이는 B만큼 차이가 나니까, 왜냐면 여기가 높이가 B고 여기가 0이니까 B예요. 탄젠트 세타를 구했더니 누가 나오더라? 기울기가 나오더라. 따라서 결론,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탄젠트다?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의 크기, 여길 세타라고 잡았을 때, 참고로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해요. 각도에서는. 다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야. 즉 X축과 플러스 방향, 즉 양의 방향이죠. 플러스는 한국말로 양이니까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의 탄젠트가 기울기다. 그러니까 직선이 X축과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 말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에 탄젠트가 누가 된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거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금 그건 확장이니까 여기랑 연결되는 건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은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요놈이 나타내는 도형, 즉 이 방정식을 내가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한다면, 무슨 말이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랑 y 값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근이라고 하고요.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니까 얘는 부정방정식이어서 x랑 y의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야. 그 무수히 많이 나오는 x, y를 점으로 표현하면은 무슨 도형이 나오느냐, 요게 핵심이야. 이해했죠? 이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근을 좌표 평면 좌표 위에 표현하면 무슨 도형이 나오느냐? 당연히 직선이 나오겠죠. 왜? 우리 아까 배웠지? 우리가 막 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줄게. 얘를 내가 만약에 by는
다 넘겨.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하고요. b로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무슨 함수였어? 1차 함수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무슨 도형? 직선이 된다. 증명 끝이죠. 됐지? 자, 참고로 그러면 요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직선이긴 한데 무슨 형이라고 부를 것이냐?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기 편한 요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놈은 어쨌든 얘도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요게 다예요. 간단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이런 일반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랑 뭐 y절편을 알아서 그리거나 혹은 반대로 표준형을 할 때 방정식 형태로 바꿔서 뭐 하나 더 방정식이 나온다면, 직선이 하나 더 나온다면 연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됐지? 자, 활용법 알려줬어.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연립방정식 등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프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활용입니다. 됐지?